최근 중국이 K9 자주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 드론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방어 체계가 이를 완벽히 방어하며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드론이 기갑 전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K9 자주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드론 전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비호 복합 방어 체계는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호 복합 체계는 최신형 3차원 회전 레이더와 X밴드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텔스 기능이 없는 드론을 완벽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화갈륨, 겐, 기반 S의 레이더를 활용하여 기존 대비 탐지 성능과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비호 복합 체계는 30mm 대공포와 신형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여 적의 드론과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K9 자주포의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주포는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호 복합 체계와 연계하여 작전할 경우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호 복합 체계는 K9과 연계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전 배치될 경우 K9 부대의 전력 유지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는 K9의 무인 포탑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운용 인력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기술이 접목된 K9A3 버전이 개발되면 하나의 지휘 시스템에서 다수의 K9을 운용할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방어 체계는 인도, 폴란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대치 중이며 K9과 비호 복합 체계를 결합하여 중국의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K9과 비호 복합 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전력에 대응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무기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16일 목요일 에스토니아 보병사단의 포병대대는 타퍼 요새에서 엄숙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우수 장병들을 격려하고 K9 카우, 선더, 자주포의 이름을 부여하며 포병대대의 역사적인 고향인 낙버러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는 등 창설 107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공개된 자주포는 한국의 K-9과 달리 사이드 스커트가 추가되어 달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포병대대장인 앨런 네임마 중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107년 전 전쟁 직전의 에스토니아에서 제1포병여단이 창설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전장의 제왕으로서 포병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열병식에서 전장의 여신인 2대의 K9 카우 자주포도 이름을 받았다. 전통에 따르면 포병들은 수호 성인인 스티 바어브러를 기리기 위해 기관총의 대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남성 또는 여성의 이름을 부여한다. 따라서 자주포 중 한 대에는 새로 창설된 초대 포병대대장 레인 로에벨지어 대위의 아내인 캐리의 이름을 붙였고 다른 한 대에는 포대대장 마리리 케프 대위의 이름을 따서 세례를 주었다. 세례식은 2월 24일 텔린에서 에스토니아 공화국 기념일 퍼레이드 중에 열릴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난 후 약 250명의 포병들은 역사적인 고향의 주민 및 손님들과 축하의 날을 함께하기 위해 낙버러로 향했다. 퍼레이드에는 포병대 외에도
미국의 히너스 다연장 로켓 발사대도 참가했다. 포병들은 독립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전쟁 기념비와 잔 터니선 대위의 안식처에 화환을 놓았다. 1918년 1월 16일 창설된 포병대대는 에스토니아군 최고위원회가 에스토니아 제1포병여단 창설을 명령한 날이다. 에스토니아는 2023년 1월 14일 12대의 K9 선더 자주포를 조달하기 위해 3,600만 유로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나디펜스와 체결한 이 계약은 해노포커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의 결과이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2026년까지 이 지주포들을 받을 예정이지만 러시아의 강압적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받기를 희망한다. 발주한 자주포를 인수하면 에스토니아는 이데프 네트워크에 적응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총 36대의 K-9을 보유하게 된다. 에스토니아와 하나 간의 첫 계약은 2018년 6월에 체결된 4,6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으로 2020년에 K9 자주포 12대가 도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유럽 대륙에서 하나디펜스의 사업은 매우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는 하나디펜스와 24억 달러 규모의 K9PL 신형 자주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옵션을 행사하여 신형 K9 자주포 4대를 구매했고 핀란드는 1억 3,400만 유로에 38대의 곡사포 구매를 승인했다. 다목적 K9 선더 자주포에 대한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이 대륙의 동쪽 방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토니아가 추가 주문한 6대의 K9 자주포는 2022년 12일 에스토니아로 도착했으며 총 18문을 보유했었다. 이어 2023년 12월 16일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6대를 수령했다. 에스토니아는 K9 카오, 선더라고 명명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총 24대의 K-9 자주포를 보유하며 에스토니아 국방군의 화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주포 운용에 대한 심층 교육은 2020년 9월에 한국에서 시작됐다. 2023년 1월 주문한 12대를 2026년까지 인수하여 에스토니아 군대의 두 보병 여단이 이 자주포를 추가로 장비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국방군은 자주포의 첫 번째 승무원을 훈련시킨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에스토니아는 고 크래프트와 24대의 곡사포 현대화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작업에는 자주식 곡사포를 위한 통신 및 제어 시스템 설치, 도장 작업, 소화 시스템 교체, 전기 시스템 조정, 기타 장치 설치 등이 포함된다. 2. 방산주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수혜주 부각 한국급 윤경제신문 양지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공포로 각 산업부문이 공포에 떠는 가운데 방산주가 코스피 시장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방산주가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고공행진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위협과 계속되는 지정학적 이슈는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라이그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 이른바 방위산업 빅4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859.1% 상승했다. 현대로템은 연초 1월 2일 종가 대비 59.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 4,408억 원, 영업이익 1,617억 원을 달성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아울러 디펜스 사업부의 K2 전차 납품도 호실적을 뒷받침했다. 광민정 현대차증권연구원은 이달 7일 기업 분석 자료에서 현대로템, 디펜스 사업부는 지난해 폴란드로 K2 전차 56대를 폴란드로 납품했으며 올해 96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매출 인식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높았으며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영업이익에 이바지했다고 분석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연초 36만 3,500원에서 이달 14일 53만 3,000원으로 46.6% 상승했다. 해외 매출을 근간으로 방산 부문이 선전해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한결 키움증권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출액은 4조 8,31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6%, 영업이익 8,925억 원, 222%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며 지상방산 부문에서 매출 3조 3,647억 원, 영업이익 8,698억 원을 달성하며 방산 부문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방산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은 1조 8,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라이그넥스원 25만 4천원 28만 4천원 11.8%도 상승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 5만 5,800원 5만 4,800원 1.8%는 저수익성 사업 중심의 매출 배합, 믹스, 과 이라크 기지 재건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방산주는 최근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요 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투자전략 노트 자료에서 최근 코스피는 몇몇 업종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 방산, 조선, 원전 등 트럼프 수혜주가 대표적이라며 주도주로 부상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는 일주일 동안 20% 내외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방산업체는 당분간 수출 공백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광민정 연구원은 현대로템에 관해 트럼프 정부의 EU 방위비 증액 압박과 노후 전차들의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등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수주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수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지상방산 부문에서 폴란드향 K9 천모의 인도량이 각각 70문, 50대 이상으로 계획된 상태다. 실적 성장세 지속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방산주 수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시작하는 자국 우선주의 기치에서 방산업은 수혜가 명확하다며 트럼프 주도의 러우 종전 우려보다 가자지구 점령 발언, 파나마, 운하 대립각, 중국과 푸틴에 대한 압박 등 트럼프 자체가 지정학적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경쟁 우위의 한국 방산주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조태열 장관 다음 달 폴란드 방문, 국방방산 협력 논의.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초 폴란드를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 연계를 위한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최근 양국이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